이번에는 우리가 그 소액 임차인을 경매 투자에서 지금은 뭐냐면 경매 투자에서 함정이 빠진 사례에서 우리가 탈출하는 법과 그러한 물건이 있다면 어떻게 투자하는가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첫 번째 사례에서는 시세 차익을 잘못 판단하거나 또는 이제 현재적 가치만 판단하고 이제 오르는 말에 타가지고 달려야 되는데 달리지 못하는 이런 손해보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 소액 임차인을 잘못 판단해서 손해본 사례에서 어떻게 탈출하는가. 우리가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상가 임차인이 주택과 같이 생각해서 확정 일자가 없는데도 소액 임차인에서 전액 배당받는 것으로서 오인해서 낙찰받았으나 환상보증금을 계산이 하니 소액 임차인이 아니어서 낙찰자가 인수할 뻔했던 사례에서 탈출한다. 다행히도 증액하기 전에 확정 일자가 있어서 필자가 배당일 하루 전에 정정 배당 요구해서 보증금 인수해서 탈출하게 됐다. 실제 사례인데, 이거는 뭐냐면 보통 우리가 상가 건물에서 임차인이 주택과 같이 생각해서 확정 일자가 없는데도 보증금만 갖고 최우선 면제를 받는 줄 알아요. 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 임차인 같은 경우는 보라색으로 해볼까? 주택 임차인 같은 경우는,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고, 보증금이 뭐 예를 들어서 1억 원이다 플러스 월세가 100만 원이다 하더라도 요 보증금만 소액 임차인이면 이 사람이 현행법상, 지금 같은 경우는 2018년 9월 18일부터 현재까지는 1억 1천만 원 이하인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으로서 3,700만 원을 최우선 면제 받을 수가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소액 임차인이야. 근데 이게 상가 임차인은 어떠냐? 상가 임차인은 이는 보증금이 5천만 원이고 플러스 월세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이 환상보증, 이 100만 원을 월세 곱하기 100을 해야 돼요. 요게 1억이에요. 환상보증이 1억. 왜냐면 요게 이제 월세 100만 원 곱하기 100이니까 요게 1억 원이 되는 거예요. 환상보증. 그러니까 요거 5천이니까 이 환상보증이 얼마냐? 1억 5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201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서울 같은 경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소액이 6,500, 환상보증 6,500만 원 이하일 때 2,200을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소액 임차인이 아니죠. 이 사람이 보면 이래. 보증금이 3천만 원인데 월세가 20만 원이다. 그러면 여기 환상보증은 2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요게 2천만 원이에요. 환상보증. 이렇게 따지면은 5천만 원이니까 환상보증은 6,500만 원 이하죠. 이 사람은 상가 건물방 이하 2분의 1 범위에서 2,200만 원을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주택 같은 경우는 보증금만 갖고 하고 월세를 계산하지 않아요. 근데 상가는 최우선 면제도 마찬가지고 확정일자 우선 면제도 마찬가지로 이런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이제 진행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근데 착각하기 쉬운 게, 상가를 주택처럼 보증금만 갖고 소액 임차인을 결정한 줄 알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2억 4,500짜리를 얼마에 낙찰받았냐? 2억 900에 낙찰받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왜 이렇게 낙찰받았냐? 이 사람이 상가 임차인이 이렇게 1,000만 원이니까 6,500만 원 이하이니까 2,200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 1,000만 원을 최우선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나
환상보증 따지면 8,300이기 때문에 6억 6,500만 원을 초과해가지고 소액임차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채무에서 못 받. 그럼 이걸 어떻게 탈출하게 됐느냐? 제가 탈출을 어떻게 시켰냐면 이와 같이 2005년 1월 1일 날 그 사업자 등록을 맺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이 2012년도면 한 7년 됐죠? 계약서를 3번이나 갱신을 했더라고 이거를. 그래서 보니까 최초에 2005년 1월 1일 날, 과거에 1월 1일 날은 휴무 아니었어요. 응? 여러분, 그러니까 2005년 1월 1일 이거 너무 그 거짓말 하는 거 아니냐 이게 나올 때 2005년도 1월 1일 날은 신정 때는 그냥 이제 근무했어요. 전부 공무원들이.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2005년 1월 1일 날 사업자 등록을 낼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1월 1일 날 휴무죠. 그래서 지금하고 생각하지 말고 이 휴무가 아니던 시절을 있었다 생각을 하고. 근데 그러면 이런 게 그때 보니까 이 사람이 2005년도 1월 1일 날 사업자 등록도 냈고 확정일자도 받아놓은 게 있더라고. 근데 계속 갱신하다 보니까 이제 확정일자를 그다음부터는 안 받은 거예요. 근데 안 받은 거 갖고 배당 요구한 거예요. 누가 컨설팅을 해줬겠죠. 왜냐면 나는 뭐 선순위 임차인이고 대항력이 있어서 그리고 또 이 보증금이 1,000이니까 소액 임차인에서 2,200까지 받을 수 있게 1,000만 원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아마 임차인한테 이렇게 그 설명을 했다 그러더라고. 낙찰자도 그런 줄 알고 임차인도 그런 줄 알고 낙찰자도 이런 줄도 알고 했는데 낙찰자가 배당기일 3일 전에 배당표 원안을 갖다가 원안을 열람한 거예요. 열람해 보니까 임차인이 배당금이 최우선 변제금으로 1,000만 원을 배당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야, 이게. 왜냐면 법원에서는 환산보증금 하니까 당연히 없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탈출했냐? 임차인한테 물어보니까 임차인이 이때 확정일자 받은 게 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임차인이 증액을 하게 되면요. 뭐 1차 갱신, 2차 갱신해서 증액을 하면서 또는 그냥 계약서만 갱신하다 보면은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는 확정일자를 금액이 똑같다면 확정일자 안 받게 되죠. 그 갱신된 거 갖고 계약을 했다면은 그 갱신된 거 갖고 계약을 하고 갱신된 임대차 갖고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했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늦은 확정일자하고 배당 요구해서 배당에 참여할 수 없었다 그러면 언제까지 정정이 가능하냐면 배당받을 기일, 배당을 실시하는 날 그 전까지, 그러니까 배당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배당기일에 배당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언제까지 자기에게 유리한 이 배당표, 즉 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 있는 배당표로, 즉 2005년 1월 1일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을 배당 요구할 수 있는 최초 임대차 갖고 배당 요구를 정정해서 배당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러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2005년 1월 1일 날 확정일자하고 배당 요구를 잘못된 배당 요구를 정정해서 배당에 참여할 수 있어서 1,000만 원을 배당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례가 되면 이렇게 해서 손해보지 않고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해서 이 방법을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자, 한번 이제 읽어 드릴게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잘못한 경우 매수인과 임차인이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면 배당 요구기 종기 전까지 배당 요구한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잘못했다면 배당기일 전까지 정정해서 배당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임차인이 배당 요구할 때 최초의 임차권,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과 증액한 임차권, 증액한 임차권은 대항력 없는 임차권을 함께 배당 요구할 수 있고 분리해서 배당 요구할 수 있어서, 즉 분리는 이거는 대항력을 주장하고 이거는 배당 요구를 할 수 있어요. 두 개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게 1억 원짜리고 이게 1억 2천만 원을 증액했다. 이 증액을
2천만 원 더 했다. 만 원 증액을 했다. 그래서 1억 2천만이 됐다면 요 2천만 원만 갖고 배당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이거 어차피 소멸되는 거니까. 이 선순위 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하고 요것만 배당 요구할 수도 있고, 두 개를 함께 배당 요구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잘못 배당 요구해서 대항력 없는 것만 하고, 원래는 난 1차 임차권, 2차 임차권 다 하려고 했는데 내가 잘못 판단해서 요것만 갖고 배당 요구했다. 그러면 이것까지 배당 요구를 할 수 있어요.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한 임차인은 이렇게 잘못된 배당 요구를 한 경우는 정정해서 최초 임차권 갖고 추가로 해서 1억과 1억 2천만 원에 대한 배당을 참여할 수 있다. 아니면 이거는 대항력을 주장하고, 이거는 대항력 주장하고, 이거는 우선 배당 요구하고. 응? 최우선 배제는 못 받죠. 왜냐면 이렇게 증액을 해서 1억 2천이면 소액 임차인이 아니죠. 소액 임차인이 되려면 1억 천이 돼야죠. 주택 같은 경우. 이건 또 상가니까 더 안 되고. 주택도 상가도 마찬가지다. 자, 전입신고 또는 사업자 등록이 2년 전으로 빠른데 확정일자가 2년 후로 늦게 되어 있다면 기본적으로 매수인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인수하게 된다. 그러나 입찰하기 전에 또는 낙찰받고 나가지고 임차인이 최초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사실을 알았다면 배당기일까지 한 번 더 배당 요구를 전정 신청해서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만으로도 매수인이 인수금액을 줄일 수 있다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계약을 2년 전에 전입신고를 하고 그런 게 많아. 이렇게 2018년 2월 10일 날 전입신고를 했는데, 주택 같은 경우로 20년 2월 10일 날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보증금은 1억 2천으로 1억 2천만 원으로 확정일자를 받았어. 또는 2018년 2월 10일 날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확정일자는 2020년 2월 10일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거는 상가, 이거는 주택. 이랬다고 하면 우린 기본적으로 전입신고는 이때 했고 확정일자 이때 했으니까 배당은 이거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때 확정일자 받은 게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걸 다시 확정일자 받으냐면 실질적으로 보증금은 1억 원인데 이때 가서 보증금을 1억 2천만 원으로 증액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이거 갖고 정정해서 배당 요구를 하면 1억을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내가 1억을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 사례가 발생하죠. 이런 걸 우리가 알고서 이제 내게 유리하게 이제 분석해서 인수금액을 줄일 수가 있다. 이런 사례가 많은데 그거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지금 같은 이게 2년 전에 확정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증액으로 다시 받았는지 그거는 뭐 사실관계를 따져봐야죠. 이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